중용 보면서 제가 제일 깊게 감동받은 문구가 수도이인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말은 무시로 들었습니다. 도 닦아야 한다. 늘 생각했습니다. 설송주의 도보다 훨씬 더 이게 확 다가오고요. 그러면 선도인이거든요. 그 모든 데 다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랑. 예, 사랑입니다. 사랑. 저기도 자비고 사랑이고 아가페 조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조건을 걸거든요. 그게 기의 삶입니다. 근데 생명의 실상은 조건 없이 서로 간에 어우러지고 때로는 생하면서 때로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여성적 어머니 사랑이다 해버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효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난 세계예요. 형이 화학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에는 맞지만 그러면 그게 해버리면 인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도와 인은 남성 여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남성의 사랑을 어떨 때는 여성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게 인이고 도예요. 근데 어머니라고 해버리면 아버지가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것이 우리한테 다 들어있는데 어디에 그럼 이게 있단 말이냐. 왜 우리가 이게 있다면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가 하는 말은 근어심이라. 이게 바로 마음에 뿌리 박혀있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있으니까 나무로 하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측은지심이나 이것은 이게 뿌리에서 나온 마음 작용이지 않습니까? 아니냐 그러면 내식으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로 산대요. 그렇지만 요 밑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인이 있다는 게 근어심입니다. 마음에 뿌리 박고 있다 인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근본인 뿌리인 그것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맹자의 수양론입니다. 그래서 개돼지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렇게 차진이라고 안달을 치면서 내 마음의 인을 놓쳐버리고서는 찾을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손가락이 조금 타인과 다르니까 용한 의사가 있으면 저기 천리를 못하고 찾아간다면서 내가 사람답지 못하는데 그거 고치려고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어심, 마음 밑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뿌리에서 줄기가 이제 잎, 꽃,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뿌리를 모르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해버리고 생각한다고 해서 과거에 습관이 있고 몸은 대상과 철삭 달라붙어 가지고 현상만 알고 본질을 모르는데 그렇다면 끝내 알려고 추구를 해야 되는데 또 추구도 안 하고 또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대로 못 산다. 맹자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싹 알아버리는 게 진심입니다. 내 마음이 뭐다? 성은 이것이고 정은 이것이다. 의는 이것이다. 이것들은 이런 특성과 이런 작용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을 낱낱이 다 해가지고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까지가 진심이에요. 그럼 지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을 한다고. 성을 아니까 성의 근거가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성, 지천까지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맹자가. 지천까지 갔거든요. 맹자가 성을 관련했을 때 천을 두 개 연결했어요. 진심, 지성, 지천과
그 다음에 이는 천지 존작이요 인지 안택이라 이렇게. 그걸 성리학자들은 이는 아니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이렇게 해버렸죠.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만물. 그래서 자연이 인을 체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천지 만물로 위일체라. 천지 만물을 나와 한 몸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나와 타인이, 나와 만물이, 그 다음에 그걸 낳는 이 천지가, 생명 자체가 생명이 나와 됐으니까, 둘이 아니니까 천지와 만물을 나로 여긴대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의 인의 사상이 계속 폭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설명해 준 단일 글이 뭐냐면 인설이라고 있습니다. 인설. 인터넷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문이 다 끝났는데, 준용을 원문이 끝났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인설을 하겠습니다. 인설을. 제일 좋은 말은 수도이인이다. 공부할수록 사람이 신이신 신. 예, 자신입니다. 자신. 근데 이 자신의 몸이 뭔가 도대체. 내가 바로 공부를 해보니까 인이라는 겁니다. 신이 인이에요. 내가 인한 존재예요. 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인을 회복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인했을 때, 취인했을 때 인한 사람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은 아주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그 인을 체득한 사람을 하면 인으로 메아리칠 것이고, 불인한 사람을 취해버리면 불인으로 해서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정사는 사람에게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뽑아야 쓰냐? 인한 사람. 이제 나중에는 그 인간이 몸을 가지면 성으로서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중용에서는 그게 지인용이거든요. 지인용, 삼달떡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지인용에서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 인입니다. 똑같이 원형이정을, 인의의지를, 생장주장을 다 포함하는 게 원이고 생이고 인이 됐기, 지인용을 포괄하는 게 딱 하나가 인입니다. 인한 사람은 지혜롭고 용감무쌍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자식 키울 때 사랑이 있으면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가, 배고팠는가, 아픈가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그 힘이 나온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부 그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용이거든요. 앞에 거는 지고. 그게 사랑의 느낌이라고. 우리가 아는 사랑은 대부분 남녀의 사랑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생이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을 가장 충만히 느끼고 창출할 수 있는 게 남녀의 사랑이니까 그러지만, 이 본질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그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생생할 수 있는 것은 남녀 간에 가장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강력하니 다가오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그래서 동양을 한마디로 유학을 인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인의 철학. 참 좋습니다.
감사동이라는 분은 청나라 때 학자거든요. 그분은 이런 측면을 해가지고 자기 학설을, 자기 학문을 인학이라고 딱 해버립니다. 인학. 그래가지고 천지인 모든 것을 인으로 싹 그냥 설명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인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 담사동이라는 분이 인학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 최고는 인정입니다. 인으로 정사하는 거, 인정. 그걸 체득한 사람이 왕이 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도예요. 인정 왕도. 맹자가 그대로 다 썼지 않습니까? 왕도 인정. 이 문구에 싹 들어있네요. 맹자가 다. 유학의 본령이 여기에 싹 들어있습니다. 근데 알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가지 아주 기억할 만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독재 정치에 항거하시면서 그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귀한 말씀도 했어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만사는 인사다. 근데 이제 이게 그건 조금 실패하신 것 같아요. 새벽이 온다는 것은 뜻을 이루셨지만 이 정치에 있어서 늘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위정재행이다. 실제로 불행하게도 자기 둘째 아들이 나중에 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런 사단이 발생했잖아요. 알기보다는 실천하는 게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 권력, 부귀, 공명을 닦을 것이 아니라 인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닦을 게 아니라 나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니까 자연히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잘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학 이꼴 성군학입니다.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군이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인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군이 되는 게 성군이거든요. 그래서 내성 외군입니다. 그래서 근데 군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성은 인이다. 너무 좋습니다. 이 장. 성이 분성할 때 나오는데 분성이에요? 말씀을 때 분성이에요? 성인 성입니다. 성. 예. 내성 내군이거든요. 안으로 우리 인간을 본서 인한 존재가 되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훌륭하잖아요. 성스럽고. 그런 분이 주의를 얻어가지고 모범을 보이시니까 평화로운 세계 보는 거죠. 네, 그게 성분입니다. 이번에 그 재밌는 걸 봤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오나 보죠, 그게. 아, 그럽니까? 근데 그 작가들을 인터뷰를 한 거 봤거든요, 신문에. 근데 두 분 있으시대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근데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종대왕을 자기가 이게 요즘에는 이제 왕조실록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이라고 전부 조사를 하고 책, 그 다음에 논문들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하셨는데 보면 볼수록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나. 보면 볼수록 놀랍대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갈수록 흥결 잡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별칭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볼수록 공부할수록 대단하대요. 세종대왕이. 한 인간이 어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품이나 그 다음에 식견이나 일처리나 볼수록 놀랍대요. 그 작가가. 그렇다고 하지만 세종대왕이 그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근데 그 한마디가 인이거든요. 그 사람. 그 한글 창자들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백성 사랑 예. 어여삐여겨. 그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수문이거든요. 수문. 그래서 문자를 닦은 거예요. 인으로서 문자를 닦은 겁니다. 그게 거의 정당하니까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에 선택될 수 있는 거죠. 왜? 정당하지 않으면 그 인이 아니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숨은 이인입니다. 한글은. 문자를 닦았는데 사랑으로 문자를 만들었어요. 어여삐여기. 만약 제가 그랬으면 막 거룩하게 썼을 것 같아. 한글에 원래는 천진의 입장에서 뭐 이거 저렇게 정인지가 이렇게 썼거든요. 철학적 의미를. 그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그분의 세종대왕의 서문이 있고 의제서가 있고 본문이 있고 제일 뒤에 발문으로 정인지가 어떻게 시작됐고 철학적 원리는 뭐고 이런 의미로 만들었다가 써졌거든요. 거기에 뭐냐 그러면 그런 철학적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 세종대왕은 딱 어여삐여요. 이거 딱 하나예요. 진짜 성군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쉬리도 많은 사람이 틀어도 다시 배울 거